여러분들 질문 주세요. 네. 선생님, 일부에서는 검열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필터링 알고리즘을 보완하는 전문인데 검열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 들립니다. 지금 실제로 필터링 알고리즘이라고 제시된 것을 보면은 영상불의 해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걸 간단하게 우회하는 방법은 압축 파일에 넘어서 암호 걸어가지고 전송하면 지금 현재 필터링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주 기초적인 방법으로도 우회가 가능한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광범위하게 성착취물이 유포되어가지고 이런 범죄가 발생한 사례가 제가 인지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경우 특히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 또는 10억 이상의 매출이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대다수가 포함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성착취물 유포의 공간이라 보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과잉 금지의 원칙에 정확히 위배되는 필요성이 부족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열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걸 선악 논리로 치환해가지고 이런 성착취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인데 그걸 반대하냐 이렇게 가는 거는 완전히 정치 자체 희화화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아무 법안에다가 경제살리기법이라고 이름 붙인 다음에 경제 살리는 거 반대하냐고 맞받아치고 이런 식의 정치로 가서는 곤란합니다. 재개정은 어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치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에서 이런 실효성이 없는 알고리즘과 실효성이 없는 범위에 대해서로 이제 계속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모법에서 이걸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내 사업자에 대한 오히려 역사를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아까 토론회 자리에서도 제가 기조 발언하면서 언급했지만은 오히려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열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실효성을 없는 방향으로 규제가 설계되어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이수정 교수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피해자 지원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의 이런 어떤 필터링 또는 검열에 의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권익이 신장된다는 어떤 피해자의 피해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그런 발상 자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재개정하자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성착취물의 유포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이고 그리고 실효성 있는 어떤 대안들이 제안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저희 당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전북민회와 거치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고위원회에서는 조직위원장 명령을 일단은 보류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극단으로 전체적으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오늘 그런 논의는 없습니까? 복당 자체는 시도당에서 전결권을 가진 조치이고, 전복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의 징계 조치가 아니라 본인이 먼저 자발적 탈당 조치, 탈당으로 이제 대응했던 것이기 때문에 복당 과정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할 근거가 딱히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협위원장 임명 또는 조직위원장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국민들의 민심을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보류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대위 추가 이선 명단 보면 박덕흠 의원님이 지역 선대본부장으로 임명이 되셨던데 그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저는 원래 당에 소속되지 않은 인사가 선대위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박덕흠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해충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자진 탈당의 형식으로 이제 책임을 지겠다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됐던 전복민 의원의 건과가 마찬가지로 박덕흠 의원에 대한 그런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1년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저희가 좀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 봅니다. 그래도 지역을 대표해서 입법부의 의원으로 선출되신 분인데 수사기관과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각급 기관에서는 이런 어떤 불명확한 상황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수사 또는 어떤 처분을 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충청북도 도당 차원에서 그런 어떤 명단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시 시도당의 그 선대위 구성 권한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개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아까 전봉민 의원과 박덕흠 의원의 건 같은 경우에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지금 수사기관에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대표성이 훼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또는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을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봉민, 박덕흠 두 분의 선대위 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봉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에서 아직까지 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당의 소속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일반적인 지역에서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기 어려운 상태고요. 다만 전봉민 의원님이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상의를 해보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덕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 선대위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검토하지 않고 지역 선대위 차원에서 직을 맡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도당을 좀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네. 오늘 그 라디오에서 윤희숙, 김종인 두 분의 경제 노선이 좀 충돌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의 충돌을 말씀하셨나요? 윤희숙 의원님은 굉장히 자유주의적 어떤 철학이 강하신 분이고 지난번에 이제 김병준 위원장께서도 자유주의 철학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실 노선상의 이견이 좀 있는 것처럼 되어서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책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데 윤희숙 의원도 어떤 정책을 발표하거나 하기 전에는 상당한 당내 상의를 거치고 이제 가야 될 것이다. 과거에 입법부의 어떤 일원으로서 독자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던 것과 다르게 지금은 선대위 내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그런 조율 단계가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한 박자 빠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존 보수 정당에서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해서 국민들께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저희가 선대위에 모신 이상 그분의 어쨌든 정책에 방점을 찍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오늘 총괄선대위원장께서 회의 자리에서 경제정책에 있어가지고 개선이 복잡하면 안 된다 또는 여러 사람이 발언하는 상황이 나와서 안 된다라는 우려를 밝히신 것으로 저도 현장에서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은 앞으로 총괄선대위원장님과 그리고 정책총괄본부장 중심으로 저희가 정책을 발표하고 운용해 나가기로 오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경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후보님은 이르면 뭐 현 정부에서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도 이제 대통령이 되면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셨는데 수경 관련해서 우리 당의 좀 정확한 입장은 뭔가요? 저는 우선 이 부분은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상의를 제가 해야 되는데 오늘 그 격리되셔가지고 다소 제가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50조든 100조든 간에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어떤 시급성 같은 경우에 두 분이 공히 인식을 하시는 것 같고 그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그 예산국회 국면을 또 다시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선거를 앞두고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후보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민생이 굉장히 시급하고 또 다급하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대책을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말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이견이 노출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런 절차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조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